쌍방울은 쌍방울인데 과연 어떻게 쳐야 이 공이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공 배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섰습니다. 자, 완벽하게 모인 게 아니고 지금 공 하나 정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쪽 공을 치다니 이거 부담스럽고 모인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각도고요. 설마 이 공을 쳐갖고 이 공을 쳐서 이쪽으로 때렸을 때 코너를 돌아서 온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 공을 때리니까 이 공이 당연히 도망을 간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배치에서는 어떻게 공을 쳐야 되냐면 이 공을 쳤을 때 다음의 배치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모습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모습을 만드셔갖고 이런 배치에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 공을 끌어치기로 가는 거예요. 이 공을 끌어치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배치에서 첫 번째 숙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결해 드린 거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 공을 치는 게 좋아, 오른쪽. 결과적으로 모양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냐고 했을 때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했을 때 이 모양으로 한다는 게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모으려고 할 때 이 목적구 선택은 쿠션에 가까운 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쪽 모습이나 이쪽 모습에서 이 공이 쿠션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공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공을 모으려고 할 때 왼쪽 공을 칠 수도 있고 오른쪽 공을 칠 수도 있는데 왼쪽 공을 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공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가운데로 빼내는데 올라가지 않게 때리려고 그러면 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공을 쳐서 힘 조절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먼저 이 공을 제일적으로 선택하면 이 공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모아서 때리면 이쪽 쿠션에서 모을 수가 있는데 왼쪽 공을 먼저 때리게 되면 왼쪽 공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왼쪽 공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공을 모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되온다 하더라도 이쪽 코너에서 모으는 게 불편한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 공을 가운데로 충분히 편하게 빼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즉 이쪽에 있는 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더 좋다. 물론 여기서는 힘 조절이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뚫어서 위로 쭉 나가버리면 이 공을 끌어칠 수는 없죠. 물론 투쿠션으로 이렇게 치서 뭔가 내용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내가 이 공을 쳐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할 때 이 거리가 많기 때문에 투쿠션으로 때리면 이 공을 도망가지 않게 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이쪽에 있는 공을 선택하고 내가 힘 조절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힘 조절의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게 공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나 아니면 지금 거의 이것도 잘 친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쳐도 되겠죠? 조금 세게 쳐서 살짝만 올라가게 공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자 공의 각도를 보고 내 회전을 선택하겠죠? 왼쪽 회전을 줄 것인가 오른쪽 회전을 줄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해서 이 공을 이렇게 끌어치면 이 공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런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을 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치니까 다음 공이 맞추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쿠션에 있는 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쿠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 공을 목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왜 이쪽에 있는 공을 선택을 안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 공을 모아치려고 할 때, 잘 봐요. 자, 이렇게 모아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공이 모아치기가 쉽습니까? 여기 있는 공이 모아치기가 쉽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이 근접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공은 내가 끊어칠 때 부담이 생기죠. 투타치를 할까봐. 그렇죠? 이 두 번의 공을 두 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은 거리가 짧으면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굉장히 천천히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쳐갖고 이 공이 못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이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죠. 물론 이거는 아니죠. 이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치기가 불편한 거죠. 적당한 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당한 거리는 5cm, 이 공 크기 5cm에서 10cm 정도가 제일 치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내가 수구와 제일적구 사이의 거리가 5cm에서 10cm 정도 떨어지게 공의 형태를 세우는 게 끌어치기 할 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끌어치기 할 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쪽 공을 치게 되면, 자, 내가 가진 스피드는 이 공에 전달이 되고, 이 공은 내가 세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치는 공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나중에 치는 공에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이 공이 거리가 가까워져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만약에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근접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치기가 불편해서 쳤을 때 이만큼밖에 안 오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공이 떨어지는 거리도, 즉 수구와 제일적구의 거리, 다음번에 제일적구를 어떻게 선택했을 때 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이쪽 공보다 먼저 치면 얘는 가까워지고 이 공은 조금 멀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공부터 먼저 때리면 수구와 제일적구 사이의 거리가 확보가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 5cm 정도의 거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5cm 정도의 거리가 확보됐으니까 투터치의 부담이 없는 거죠. 두 번 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칠 때 굉장히 좋은 거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과감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고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야, 이거 뭐야? 나는 그냥 이렇게 쓰면 아무거나 쳤어.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떨어뜨리면 조금 세게 쳐야 돼. 조금 세게 쳐야 돼. 이런 부담을 생기게 되고, 이쪽 공을 다시 한번 치면 이 거리를 아주 근접으로 못 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치면 얘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 코너에서 좀 멀어지니까 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쪽 공에 있는 공을 오른쪽에 있는 이쪽 쿠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을 선택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렇죠? 정신 건강에 좋은 이런 상태가 생겨요. 딱 보면 벌써 다르죠. 이 공 완전히 다르죠. 자, 이 공이랑 또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느낌으로 공이 됐다? 그럼 벌써 짜증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잘 쳐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데 요렇게 있으면 그래 대충 치면 뭐여 하는 느낌이 오죠. 세서 돌아나가지만 않으면 이 공은 여러분들 충분히 모아치기 하는 그런 공 패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쌍방울인데도 공을 치는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저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요렇게 공을 공략하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구나. 당구 치면서 기껏 가까이 공이 왔는데 다음 공을 치기 어렵다는 건 굉장히 슬픈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 공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을 모았는데 이렇게 모으면 상대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공 잘 모았는데 하지만 요거 아주 웃기단 말이에요. 자, 요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공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을 봤을 때 코너 쪽에 가까운 공이 이 공이고 코너 쪽에서 먼 공은 이 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공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쪽 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코너 쪽으로 가긴 가지만 이쪽 공을 먼저 선택을 하니까 이 공과 이 공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 공과 이 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을 칠 때는 내가 공을 뚫긴 뚫어야 되는데 즉 안 뚫고 가기는 어려워요. 이거 가운데 이거 자 이렇게 공을 때리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 공이 지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다 가운데다가 딱 끼게 치는 건 아니다. 그럴 때 이쪽 공을 치는 건 안 좋다고 벌써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공을 쳐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이쪽 공을 쳐야 다음에 내가 공 배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얘를 살짝 내보내고 그러면 제가 이 공을 끌어치는데 이 공에 이쪽에 있는 공을 먼저 쳐야 지금 이렇게 거리가 확보되니까 내가 끌어치기가 좋은 거죠. 근데 이쪽을 공을 치면 이 공이 거리가 가까운 이런 형태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마세이 잘 치거나 이러신 분들도 이 공 모으라 그러면 사실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 거리에서 모아칠 때는 마세이라는 부분은 배제를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죠. 짧은 거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마세이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직접 끌어치나 뭐하나. 어차피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이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을 취하는 게 좋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공을 치는데 아주 중요한 건 내가 공을 아주 슬로우로 치는 것보다 조금 세게 쳐야 돼. 조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야 내가 공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공이 더 많이 지나가 버리면 뚫긴 뚫는데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렇게 모양으로 다시 또 만들면 이 공은 또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공을 치려고 할 때 이 공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요. 자, 내가 공이 더 쿠션에 가까운 모습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얘가 쿠션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취해줘야 이 공을 끌어치기 할 때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벌써 이거는 애매한 겁니다. 이 공은 그냥 끌고 내려오는 정도밖에 안 돼요. 모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 이 공으로 내려와. 다음을 위해서 공을 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직접 다이렉트로 만들 수 있는 공의 모습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이 나와 있을 때는 내 공을 슬로우로 치긴 치는데 내 공이 빠져나가면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없는데 얘보다는 덜 가야 돼. 이렇게. 이해되셨죠? 얘보다는 덜 가는 모습을 취해줘야 이 공을 때리면
이쪽 쪽에 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 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야 요거 이렇게 있으니까 요 공을 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 모양이 잘 안 모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지금 딱 좋잖아요. 만약에 이 공이 좀 더 쿠션 쪽에 더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더 극명한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 쿠션에 더 가까운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쪽 공을 선택을 해서 이쪽 공보다 저쪽 공을 선택해서 조금만 나가서 내가 그쪽보다 덜 가는 느낌의 공을 선택을 하면 좀 많이 갔다.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치니까 그냥 공이 쭉쭉 나가네. 네. 자, 덜 가는 모습을 선택해서 이런 모습으로 선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 자세가 불편하지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 공을 이렇게 때리면 요런 모아치기가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들어갔다고 또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 같은 쌍방울인데 어설픈 쌍방울이에요. 가운데가 벌어져 있는 쌍방울일 때 저쪽에 있는 공을 쳐서 내가 쟤보다 덜 가게 쳐야 된다. 덜 가게 쳐서 이쪽에서 끌어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두께로 공을 공략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모아치기 형태의 기본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차이가 바로 고수와 하수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때려 이거 머리 아파. 다음 공을 그리기가 어려워라고 하는데 다음 공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쿠션에 가까운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코너 쪽에 가까운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때리는 게 좋다. 이쪽을 때려서 공 모양을 당연히 길게 끌고 오는데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공은 쟤보단 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쟤보다 덜 가게 만들어야 된다. 너무 많이 내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치면 안 된다. 내가 더 많이 가게 공을 만들면 안 된다. 이해됐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망가지는 모습이 된다. 너무 뚫고 들어가게 공을 치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쳤거든요. 근데 저희 당구장 이제 이게 공이 좀 잘 굴러요. 이쪽이 제가 치는 이 여기가 공이 엄청 잘 굴러요. 그래도 실패한 건데 여기서 조금 덜 가게, 쟤보다는 조금 덜 가게 이렇게 공을 만들어내십니다. 만들어내시면 이게 불편해도 다이렉트를 끌어도 이 공이 별로 안 도망가요. 이 공이 내려올 때. 그래서 100% 그 모습이 안 나와도 비슷하게 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멋진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의 쌍방울의 모습이 어설픈 쌍방울의 모습이 나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공이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쌍방울이지만 공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공을 선택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먼저 치는 공을 끌어서 오는 것보다 나중에 치는 공을 끌어서 치고 오는 형태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자, 이쪽 공을 치잖아요. 이렇게 이쪽 공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저 공을 끌어서 모으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먼저 치는 공 자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치는 공을 모으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즉 이쪽 공을 치는 게 더 좋다. 왜? 위에서 공을 내가 때릴 수 있으니까. 물론 이 공을 훈련을 하면 100% 실패할 수가 그 모양을 못 만들 수 있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패한다더라도 저쪽 공을 끌어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쪽에 있는 공을 쳐야 되는데, 내가 너무 덜 뺐어. 이 모양이 안 나와. 그런데 모양이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모아도 이 공은 괜찮은 거야. 나 이쪽으로 모을 거야. 실패했지만 이쪽으로 모을 거야 라고 하셔도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공이 제일 부담이 없는 공이지. 근데 이런 공이 나왔을 때 거리가 가까울 때 뚫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공을 뚫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공은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공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내 공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 공을 모으려고 그러면 다 잘 안 모이는 거야. 그렇죠? 이쪽을 쳐도 안 모이고 이쪽을 쳐도 안 모이는 그런 상태가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뚫으려고 하지 마라. 안 뚫으려고 해라. 그럴 때 이런 경우에서 안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슬로우로 쳐요. 많은 분들은 이런 경우에 슬로우로 치면 내가 가운데로 뚫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슬로우 가운데로 뚫고 갔는데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불안해. 뚫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우 동령의 공이 나왔을 때 이거를 안 뚫고 가게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절반 정도 두께만 치는 거야. 여기서 너무 한쪽에 공을 너무 두껍게 때리면 안 돼. 두껍게 때리면 공 자체가 슬로우로 때리기 때문에 밀리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두껍게 때리는데 왜 공이, 우리가 생각해, 두껍게 때리면 이 공이 맞고 일로 가야지. 두껍게 때리는 게 분리각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공을 느리게 때리면 공이 밀리는 거지. 자, 공을 느리게 때린 상태에서 두껍게 때리면 공이 밀리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게 되게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에서 실패를 많이 하시는 분은 공 자체를 너무 두껍게 때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껍게 때리면 6두께, 7두께 이렇게 때리면 내가 바깥으로 나올 건 줄 알아. 그래서 이 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이 내가 공 하나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 있을 때 이 공을 같은 위치라고 놓여 있을 때요. 이 공이 공 하나 정도의 사이라고 하면 한쪽 공을 절반 정도만 치셔야 돼. 절반 정도 치는 게 분리각이 제일 큰 거야. 안 내려간다. 이거를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당구공에서 부드럽게 치잖아요. 당점을 부드럽게 공을 때리게 되면 2분의 1 두께가 가장 큰 분리각을 만드는 거예요. 2분의 1 두께가. 그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무조건 세게 칠 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tum하게 때리면 나 분리가 엄청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 이 공을 부드럽게 때리면 정면으로 쳐도 밀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부드럽게 치면 밀어치기.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밀어치기, 얇은 두께로 밀어치는 아니거든요. 하단 당점으로 공을 쳐도 공이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 착각을 일으키는 건 공을 아주 두껍게 쳐야 분리각이 커진다는 생각을 바꿔라. 여기선 이렇게 2분의 1 정도 두께로 회전을 많이 주고 천천히 앞공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보다 덜 내려간다. 얘보다 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공이 위에 있으니까 이 공은 이쪽 면에 맞출 수 있다. 더 내려가게 공을 치지 마라. 이럴 땐 당연히 그렇죠. 회전을 제외전으로요. 역회전이 아닙니다. 제외전을 많이 줘라. 정회전을 주고 공을 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역회전 매니아가 있어요. 역회전 매니아가 있으셔갖고 웬만한 공은 다 역회전으로 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죠.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좋은 생각 아니에요. 공에 따라 역회전을 줘야 될지 제외전을 줘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딱 2분의 1 정도만 공을 겨냥해서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딱 치면 안 내려간다.
딱 안 내려갔어요. 지금.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안 내려가 여러분 끌지 않아도 돼요. 공 하나 정도만 있으면 2분의 1만 공을 딱 쳐도 안 내려가요. 이렇게. 여기서 딱 안 내려갔어요. 요거 딱 제가 여러분들 모아치는 거 보면 알죠. 요 각도를 딱 보면 이 공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는 공을 보시면 오는 거 보면 알죠. 아, 안 내려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구나. 근데 공이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이건 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공 한 개 정도가 있어야 되지. 어? 자, 그런데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공 어떻게 쳐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공이 나오면 무조건 회전을 안 줍니다. 거의 안 줘요. 거의 안 주고 이쪽 공을 거의 안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쳐야 되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딱 가운데 있으면 이쪽 공을 치나 이쪽 공을 치나 관계가 없는데 어느 한쪽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각도가 좁은 공을 무조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을 선택한다. 이 공을 선택하면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이 억각이야. 그 각도 기울기가 큰 공이 되고 얘는 기울기가 작은 공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저 공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내가 각도가 큰, 즉 기울기가 큰 상태의 이 공을 때린다는 것은 이 공이 맞고 일로 올 때 힘을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자,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그냥 왕쿠션 쳐도 되지만 이 공을 치려고 그러면 내가 임팩을 가해야지. 이 공은 내가 파워를 줘야지. 아무리 하단 당점을 해서 이렇게 친다고 해도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공이 나와 있을 때는 이런 상태의 공이 나왔을 때는 고수라고 하면 앞에 있는 공을 엄청 얇게 치고 공을 슬로우로 먼저 한번 쳐보는 거예요. 물론 모양을 더 빼려면 좀 좋겠지만 슬로우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슬로우로 한번 쳐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뭔가 공이 실마리가 풀려. 여기서 실마리가 풀려서 같은 쌍방울이라도 이거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 보여요. 이게 딱 보입니다. 왜? 아주 슬로우로 공을 때렸으니까 이 두 공이 멀어지지 않았어. 이 두 공이 멀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딱 넣으면 야 그냥 요거 이거 치면 되네 하는 어떠한 그 쉬운 어떤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이 나와 있을 때는 물론 얘가 각도가 크면 저걸 쳐도 되죠. 근데 끌어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얇게 쳐도. 저 공은 끌어치기가 안 돼. 그럴 때 이쪽 공을 최대한 얇게 친다. 최대한 얇게. 물론 이때 역회전을 줄 수 있으면 역회전으로 치는 게 좋다. 역회전이면 역회전 관계없어요. 무조건 앞에 있는 공만 얇게만 맞출 수 있으면 성공 시도를 해요. 이런 배치에서 얇게만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도해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이 공을 치면은 모아치기가 안 되지만 저 공을 치면 그래도 여러분들 거리가 가까우니까 끌어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세게 때려서 이렇게 나오면 야, 이 공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공이구나. 이 공 모아지지도 않아. 방법이 없어. 이 공 쳐갖고 어떻게 이쪽 공을 이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돼. 이쪽 밑에서 머무니까 그냥 시원하게 끌어치겠죠. 그리고 다음을 모색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애초부터 만들지 마라. 고점자가 되려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모습의 형태를 갖추지 마.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공을 최대한 얇게 쳐놔. 뭔지 모르지만 물론 저쪽으로 뒤로 맞추면 더 좋겠죠.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물론 더 좋게 치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만큼 퍼펙트한 건 없죠. 그러면 코너 쪽으로 공을 모으는 게 유리한 거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때리면 저 공이 이쪽 코너로 오니까 땡큐가 되는 거겠죠.
공이 좀 흐르죠, 이렇게. 테이블이 조금 흐릅니다. 네. 지금 제가 공을 자꾸 닦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배치에서도 여러분들이 요 공을 잘못 때리게 되면 이러한 나쁜 어떠한 결과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하나 늘상 말씀드리는 이 끌어치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공이에요. 이런 공. 자, 늘상 얘기하는 끌어치기가 안 좋은 공은, 끌어치기를 잘해야 되는 공은 이 공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공은 여러분들 무조건 모아서 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공 모아서 치실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공은 다이렉트로 치면 모으기 어렵다. 이 공은 다이렉트로 치면 모으기가 어려운 각도가 됩니다. 기껏 잘 쳐봤자 직군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공만 쓰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좋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150, 200 되시는 분한테 제가 여기서 당구장에서 저희 레슨 받으시는 분들한테 엄청 훈련시켜요. 이거 요공 치세요 하고 이쪽으로 다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처음에는 엄청 어려워하세요. 처음에는 엄청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이 공을 왜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끌어치기가 안 되니까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을 이쪽으로 때리면 이 공은 내가 공을 정면으로 때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공이 맞겠지만 내가 흰 공을 쳐서 일로 온다 그러면 빨간 공은 이쪽에 맞았으니까 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공을 칠 때 엄청 두껍게 치셔야 돼요. 이 공을 칠 때요, 얇게 때리려고 얇게 회전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은근히 두껍게 치셔야 돼요. 이 공을 은근히 두껍게 치셔서 공을 이렇게 보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요, 느리게 안 치셔도 돼요. 어느 정도 파워를 실어 주셔도 된다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파워를 실어 주셔도 공이 별로 안 도망간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당구공의 스피드가 죽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이 테이블의 마찰 때문에 줄어드는 게 1순위겠죠. 하지만 당구공의 속도가 죽는 건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쿠션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당구공의 쿠션에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속도가 급격하게 죽어요. 그럼 속도가 급격하게 죽는다 그랬을 때 역시 여기 물리 공부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쿠션의 반발 계수가 있습니다. 이 반발 계수는 절대적으로 1보다 작아요. 10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을 때리면 속도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쿠션에 많이 맞을수록 속도가 줄어요. 지금 이쪽 공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하나, 둘, 심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쿠션에 맞을 때마다 속도가 줍니다. 근데 같은 스피드로 공을 때렸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쿠션 한 번만 맞고 오잖아요. 지금 스피드로 때리면 지금 때린 공의 스피드가 이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속도가 이게 더 거리가 머니까 아니에요. 쿠션을 2번 맞고 오느냐 1번 맞고 오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쿠션을 반발력을 죄송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 공을 세워놓고요. 이렇게 한번 땅 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셋 반이죠. 셋 반. 자, 이걸로 셋 반을 이렇게 때리면 7번을 왔다 가야 돼. 그쵸? 이거 3개 반이면
이쪽으로는 7번을 왔다 가야 되는데 이 공을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같은 스피드로 때리면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돼. 넷 번. 야, 이거 힘이 엄청 많이 주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공을 때릴 때 여기서 쿠션에 많이 맞을수록 속도가 줄기 때문에 이쪽에 공이 맞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세게 쳐도 여기서는 엄청 세지만 툭 두 번째 맞을 속도가 확 줄어버렸어.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맞아. 그럼 여기서 속도가 또 주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야 쿠션은 반발력이 있으면 속도가 더 빨라.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여기서 공을 쳤을 때 시속 100으로 가면 속도는 100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쿠션을 때리면 공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쿠션에 맞으면 원래 공을 쳤을 때의 속도보다는 무조건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착각을 일으키죠. 그건 바로 뭐냐면 회전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을 치실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공을 공략해라. 과감하게 공을 공략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전을 많이 주지 마라. 회전을 많이 주는 것보다 여기서 많이 줘봤자 당점을 5시나 7시 정도 주고 때리는 게 좋다. 5시나 7시에 공을 주고 공을 두껍게 치셔야 돼요. 이 공은 회전력으로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끌림을 이용해라. 대려 회전을 많이 주고 때리면 여러분들 맞고 이렇게 맞고 빠져나가요. 이런 경험 하셨죠? 회전을 많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죽이고 충분히 더 끌어줘라. 여기서 속도가 급격히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공을 이거를 요거 나오시면 야 이거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공을 다 때리면 공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딱 공이 안 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은 좀 더 과감하게 공을 공략하시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공이 나오면 이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고전자, 하전자 차이에서 이렇게 공이 또 섰어. 자, 이 공을 가장 잘 치는 방법은 이 공을 끌어치기 하는 거예요. 이 공을 끌어치면 이 공은 거의 모아치기가 되죠. 모아치기가 되는데 이 공은 어느 정도 세게 쳐도 하나, 둘, 자, 이쪽에 쿠션 맞으면 3야. 일단 쿠션이 2개 맞아. 쿠션이 2개 맞으니까 이 공을 너무 느리게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파워 있게 공을 쳐야지 이 공이 어느 정도는 파워 있게 공을 치면 쿠션에 맞아서 속도가 줄어요. 줄죠. 속도가 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리를 적당하게 해놓고 너무 먼 거리니까 과도하게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과도하게 때리면 이걸 피하셔야 돼. 이 정도로 때리는 건 너무 세게 때린 거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세게 쳐라. 그러면 쿠션에 맞으면 속도가 급격히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처럼 공을 이렇게 되어 있는 공 딱 때리면 쿠션 한번 맞고 오면 조금만 세도 공이 이렇게 맞고 위로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그 실패한다는 거죠. 대려 쿠션을 한 번 맞을 공은 한 번만 맞고 오는 공은 너무 세게 때리면 공이 안 돼요. 한 번만 맞고 오는 공은 반발 속도가 죽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공을 여러분들 천천히 치셔야 돼요. 이런 공을 때리게 되면 공이 계속 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죠. 고전자가 공을 때리면 세게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이 공이 딱 쳤는데 세게 친 것 같지도 않는데 공이 계속 굴러와 쉬지 않고 이거 멈춰야 돼. 야, 속도가 계속 줄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만 이 공은 여러분들이 조금 과감하게 치셔도 된다.
조금 과감하게 이 공을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다. 벌써 두 번째 맞았을 때 속도가 확 줄었어요. 지금 세 번째 맞으니까 돌아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 여기서 세 번, 네 번 맞으니까 쿠션 두 번 맞으니까 공이 확 죽어버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쿠션을 생각하고 저는 이런 공이 나왔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이제 다 회전 안 주고 때리라고 합니다. 물론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회전으로 때리면 공이 맞고 이렇게 길게 뻗어나갈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공을 때리면 회전이 없으면 공이 이렇게 이쪽 맞고 이렇게 뻘떡 쓰는 각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각도일 때는 이제 회전을 주고 때리라 그래요. 회전을 주고 여기서는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이 공이 저 공은 제회전을 먹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는 회전을 주고 치는 거 안 주고 치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오는 각도일 때 굳이 이쪽으로 오는 각도인데 더 역회전을 주면 공이 더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코너 쪽으로 오는 공이다. 그러면 거의 무회전으로 공을 치셔도 이 공은 편해요. 근데 회전을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스트로크가 흔들려요. 근데 무회전으로 딱 치고 그 끌어치기의 그 방법으로 치면 두께가 별로 이게 고민이 안스럽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두께를 정확하게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께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무회전으로 치는 게 더 유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당구 고수가 되면 여기서 딱 나오면 기가 막히죠. 이거 딱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악소리 지르죠. 20 배치가 딱 나서 끌었다 그러면 뭐 한 200, 300이야 뭐 세게 공을 때리겠지만 요 공을 어느 정도 4, 500 정도 딱 됐다 그러면 벌써 이 공이 딱 나오는 순간에 야, 이 공 이거 100% 모아치기. 자, 되게 세요. 쿠션, 땅, 와, 갑자기 죽어. 바로 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거를 머릿속에 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모아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200, 300, 400의 그 경계 400, 500 이런 경계는 작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작은 차이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을 쳐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만 빠르지 쿠션에 맞으면 맞을수록 공의 속도가 빡빡 죽어요. 처음에만 빨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급격히 죽어요. 야, 엄청 빨라서 이 공이 갔다가 다시 올 것 같은데 잘 안 와.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빨리 치면 막 뺑뺑뺑뺑뺑뺑 올 것 같은데 쿠션에 많이 부딪히면 이 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엄청 세게 쳐도 이 공이 움직이는 이 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짧은 거리가. 더 갔다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절로 가요. 그래서 이런 끌어치기가 모아치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힘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생각을 못해서 더 완전히 세게 때리거나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치면 안 되겠지만 이 공을 너무 강력하게 때려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팍 속도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바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파워를 생각을 하고 공을 때리면 이렇게 2바퀴 정도 오는 정도의 파워만 가지고 이 공을 치면 둘, 셋 이렇게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세게 쳐요. 너무 세게 쳐봤자 6번 안 와요. 이런 공. 딱 2번밖에 안 되는 공이에요. 이쪽으로 따지면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배치가 나올 때 딱 2번만 계산하셔야 돼요. 1번, 2번. 이런 공이 있잖아요. 2바퀴를 모아서 쳐라. 절대 이 공은 느리게 치는 것도 아니고 격하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6번은 힘들다. 그래서 2번만 생각해서 하나, 둘. 이 정도로 공을 생각을 해서 공을 치셔야
내가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공을 치셔야 되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 이렇게 있을 때 절대 모아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공은 4분의 1 두께 정도 선으로만 쳐도 된다. 이 공은 여기 맞아도 들어간다. 회전을 많이 주고, 그래서 얇게 쳐서 이 공을 짧게 스트로크, 팔로우보다 짧게 쳐서 그냥 톡, 이런 느낌으로 공을 공략하시면 멋진 공이 된다. 요거 정원 강의 해봤죠? 그래서 요 공은 오늘 한 번 더, 이 공을 여기다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이쪽에다 모아서 공을 쳐라. 이쪽 코너 쪽의 개념으로 공을 보고 공을 짧게 스트로크 힘 조절 연습하시면 공이 이렇게 갑니다. 연습하시면 좀 더 얇게 치면 더 잘 되겠죠? 이거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화면으로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끌어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좀 더 얇게 겨냥을 해서 딱 그러면 이렇게 맞아서 이런 느낌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으로 칠 수 있다. 평범하게 치시면 안 된다. 꼭 여러분들 명심해서 요 홍보해주세요. 자, 오늘 강의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오늘 불금이라. 왜 댓글이 안 다세요? 자, 500이님 댓글을 많이 달으셨나? 안 달으셨는데? 700이님 안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울산바이님, 선바이님, 울선바이? 남들이 보면 울산바이를 알겠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끊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박현범님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여러분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끊겠습니다.